스폰지밥 내 친구.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작년에 발매된 이 라즈베리 파이 4는 현재 나와있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능은 오드로이드 XU4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도 가장 많고 라즈비안이라는 가장 강력한 OS도 존재하고, 또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 4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레트로파이도 라즈베리 4에 맞춰서 성능이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즈비안의 경우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 OS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최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 4의 기본 성능과 함께 오버클럭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그리고 극단적인 오버클럭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4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서는 좀 더 빠른 USB 3.0이 지원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외에 SSD라든가 아니면 USB 3.0을 지원하는 USB 드라이브를 부팅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0MB/s의 속도를 가진 USB 3.0 드라이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SD의 속도가 80에서 100MB/s의 속도를 지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속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USB 3.0 드라이브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SD 카드 없이 USB로 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서 USB 드라이브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설치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레트로파이의 경우에도 USB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USB 드라이브보다 더 빠른 SSD를 사용하면은 더 빠른 실행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특별한 케이스에서 오버클럭을 할 것이기 때문에 SSD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쿨링 시스템 없이 그냥 기본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라즈비안이 아닌 최신 버전의 라즈베리 파이 O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최적화가 이루어졌겠죠. 아마도 라즈베리 파이 OS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 OS에 들어있는 크로미움 웹 브라우저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에디션 크로미움을 깔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넷플릭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크로미움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되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네, 아주 잘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전에 라즈비안 OS에서의 이 미디어 버전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전체 화면 할 경우에 화면이 깨집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는 보셨고, 자, 유튜브의 경우에는 로딩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만든 노트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720p까지는 잘 실행이 되지만 현재의 라즈베리 파이 4 성능으로서는 1080p 플레이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가 이제 거의 데스크탑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왔다고 하는데, 오버클럭이 없이는 현재로서는 그냥 아주 간단한 것 외에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트북 영상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드 드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별다른 오버클럭 없이 아주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의 기본적인 성능을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게 에뮬레이터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필요한 돌핀 에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미리 돌핀 에뮬레이터를 설치해 놓으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핀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큐브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이 뭐 정확히 구현이 되지 않고 인게임은 3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게임을 10분 정도 실행을 해봤습니다. 네, 온도는 65도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버클럭킹을 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600MHz의 CPU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버클럭킹을 하기 위해서 config txt 파일을 수정해 줍니다. 자, 제가 미리 입력해 놨는데 주석을 삭제해서 오버클럭킹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클럭을 2기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타워 쿨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스타워 쿨러를 설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버클럭킹 설정도 했고 이제 부팅을 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되었고요. 현재 CPU 클럭은 666메가로 나오는데 네, 최대 클럭이 2기가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실행이 잘 되지 않았던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0초 정도 로딩이 걸렸었는데 로딩에 있어서는 2, 3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1080p의 경우 네, 약간씩 끊김이 있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 보는 데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는 여전히 완벽하게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사용했는데 온도는 과연 어떨까요? 네, 4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쿨러의 성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클럭킹 상태에서는 게이밍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 향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게이밍에 있어서는 프레임 차이는 뭐 크게 나진 않지만 게임 로딩 속도라든가 진행할 때 답답함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1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맵에 따라서 다른데, 자, 2GHz로 오버클럭킹을 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추후에 벌칸이 지원되고 나면은 돌핀도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2GHz의 오버클럭킹을 통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 보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4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클럭까지 오버클럭킹을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하나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뭐 이 아이스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 조절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쿨링이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수 준비. 네, 선장님. 잘 안 들려요? 네, 선장님. 와우! 깊은 저 바닷속 파인애플, 보글보글 스펀지밥. 네모난 얼굴에 동그란 눈, 배고파진 스펀지밥.
문어도 인어도 모두 친구. 보글보글 스펀지밥 사랑과 희망이 보글보글. 네모 바지 스펀지밥 정말 네모 바지 스펀지밥. 하나 친구 스펀지밥. 보글보글 스펀지밥. 스펀지밥 내 친구.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윤행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수족관이라고 이름을 일단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자, 온도는 27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도는 실제로는 31도 정도가 체크되고 있네요. 지금 이 미네랄 오일을 붓고 나서 뭐 영상 찍고 뭐 이렇게 하느라 20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온도는 3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오버클럭이 조금 더 높게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온 이 펌웨어가 2.5기가까지 지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수치를 넣어 봤는데 다른 여러 유저들이 그나마 성공했었던 가장 높은 수치가 바로 2.147기가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스타워 쿨러만 가지고도 2기가에서 40도 정도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는데 뭐 라즈베리 파이 4가 낼 수 있는 현재 가장 높은 성능이 2.14기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조금 만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뭐 테스트보다 이 라즈베리 파이 4 윤행식 시스템을 보고 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거품도 올라오고 색깔도 바뀌고 또 저 쿨러 색깔도 그렇고 뭐 상당히 이 스펀지밥과 뚱이와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성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모니터를 보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상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4K 해상도가 나왔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글씨가 뭐 안 보이네요. 어쨌든 4K도 이렇게 되고 웹서핑을 한번 해볼까요? 웹서핑 속도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1080p는 뭐 플레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핀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40프레임까지 나오네요. 자, 마리오 카트 더블 대시의 경우에는 아직 구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닌텐도 위 게임이 과연 돌아갈지.
예,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라즈베리 파이 OS가 발전이 되어서 조만간 벌칸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벌칸이 지원되면은 뭐 게임 큐브 같은 경우에는 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현 안 된 부분도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능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좋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3도. 예, 어떻게든 40도는 안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5기가 오버클럭이 되면은 뭐 이렇게 윤행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뭐 거의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성능을 떠나서 아이스타워 쿨러와 함께 LED바 뭐 이런 걸로 해서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따라올 라즈베리 파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라즈베리 파이 노트북과 함께 저희 와이프님이 칭찬해 주신 두 번째 DIY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 근데 이게 불가사리가 왜 저쪽에가 있지? 불가사리. 모두 잠시 불가사리. 네, 불가사리가 여기 왔어야 되는데. 잘안 들려. 자, 최고의 성능은 뽑아내지 못했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그런 라즈베리 파이 4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 4 수족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폰지밥 하나 친구 스폰지밥 보글보글 스폰지밥 스폰지밥 내 친구